맞습니다. 아침에 네. 9시에 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예.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네. 얘기하면서 네. 자기의 해명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고발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제명하겠다. 국회의원 제명했다고 네. 허위 사실이다 그러고 네. 또 뭐 계속 공격을 하고 이 창작이다. 창작. 이준석이 창작한 물건이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공소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은 네.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 불쾌한 발언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뭐 젓가락 뭐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나오니까 불쾌한 발언은 맞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주 극악한 네. 정말 천인공노할 기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그 범죄의 실상을 어느 정도 묘사를 한다면 그 앵커가 나쁩니까? 그 범죄자가 나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범죄자 나쁘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건에 대해서 2차 가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관련해서 각종 성범죄에 관련해서 네. 공부를 제가 많이 해오고 있는데 네. 제 상식으로는 2차 가해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그 네.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롱한다거나 네. 피해자가 뭐 그런 그렇죠. 뭐 당할 만하다고 예. 이런 종류의 조롱적 태도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발언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둘러싼 그리고 그 가해자의 와 연관성이 있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곧바로 2차 가해랑 연결 짓는 게 제 상식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2차 가해가 되려면은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차 가해가 억지처럼 느껴지는 게 예.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카리나 씨가 네. 일단 당당히 얘기를 했잖아요. 일종의 의사 표현을 했잖아요. 아닌가? 의사 그건 표현으로 아니죠. 의사 표현으로 보기 예. 힘든가? 예. 의사 표현을 물론 네. 지웠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일종의 불쾌감을 줄 수는 있죠. 듣는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준다고 해서 네. 중요 범죄의 내용, 검증의 내용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닫아야 됩니까? 오늘 이준석 씨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발언이 불쾌했던 거는 불쾌하게 느끼셨을 분들이 있을 거는 알고 있다. 그런데 사과를- 만약에 네. 미약한 성희롱의 발언은 미약하기 때문에 방송으로 해도 되고 정말 심대하고 끔찍한 행위는 끔찍하기 때문에 방송으로 중인한실에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성립을 한다면 그러면은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무슨 부조리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 오늘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네.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네. 그렇지만 왜 그랬느냐?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되치기이기도 하고 네. 김건희 여사 뭐 사실 얼마나 뭐 거기도 조롱 많이 했습니까? 네네. 줄리다 뭐다. 그럼요. 그러니까 대선 선거운동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영부인 후보 뭐 그 여사의 여성성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어떤 힘든 부분들을 공격을 했고 그때는 누구도 가해다, 여성에 대한 혐오다, 훼손이다 이런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9시에 이준석 그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이겁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런 표현, 제가 썼던 그 표현에 네.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을 했어야 됐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졌는지 제가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가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거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걸 신면 잡기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덮으려고 했다.
대통령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제 밤에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민주당에서 네. 이미 끝난 TV 토론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오히려 공격을 통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완전 호떡집에 발칵 불난 것 뒤집혔어요.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전해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다 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오늘 어제 밤에 일부 매체 보도가 났는데 어저께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 처음 지난 대선 기간에 네. 뭐 성 관련 의혹, 네. 그다음에 불법 도박, 네. 그리고 아까 게시글 예, 음란 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문자 음란 문어 3개였는데 검찰이 송치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에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그렇죠. 성매매 혀는 그 조사가 안 돼서 그거는 뭐 불송치. 그러니까 나머지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송치. 예, 그러니까 예. 경찰에서 알아본 다음에 검찰에다가 그 사건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불법 도박과 음란 문어 댓글 네, 그거는 검찰이 송치했다고 했어요. 네. 송치를 했으면 검찰이 사건을 받았기 때문에 네.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송치했다만 나오고 결과가 없었어요. 결과가 없었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아마 저희도 답답했고 일부 기자들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 쪽에서 그 결과를 막 뒤졌나 봐요.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찾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약식 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맞습니다. 그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상습 도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뭐 그 댓글 그 음란어. 위반 음란 그 두 개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당사자인 피고가 뭐 항소나 상고 이의제기 이게 뭐 정식 재판은 아니어서 그런 걸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약식 명령문이라고 약식 명령. 이제 예.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약식 명령문을 어머니인 예. 김혜경 씨가 직접 수령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기사를 뉴델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어제 오후에 네. 그래서 요 벌금 500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벌금 500만 원 그거면 아무것도 아닌 건가? 하는데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사재판에서 이상을 받으면 이게 예.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정식 재판이건 예. 약식 기소건 상관이 없이 약식 기소는 뭐냐면 굳이 증거가 명확하고 결론이 나올 것도 뻔한데 피고 입장에서도 나 그냥 예. 계속 재판 받으면서 뭐 일상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 그냥 혐의 인정하고 그냥 빨리 결론만 내주세요라고 해서 약식으로 빨리빨리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받은 거네요. 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뭐야.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이거 왜 기사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약식 기소가 되다 보니까 다들 관심에서 지워졌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재판을 벌였으면 막 기자들한테 또 알려주고 그랬을 맞습니다.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판의 그런 불편함을 예. 피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판단을 해서 500만 원 벌금형을 감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식 명령문은 김혜경 씨가 직접 수령을 했고요. 예.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요거를 지금 한 700회 정도 돈을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2억 3천만 원쯤 홀덤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그 TV 광고 보시면 홀덤 게임이 아니라 뭐 홀덤 팝인가 뭐 그런 그 업장에다가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홀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돈을 걸고 하는 거는 다 도박입니다. 그래서 게임산업협회, 게임윤리위원회 뭐 이런 데 예. 정식으로 등록한 게임이 아니고서는 게임이 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돈이 오가고 그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건 형법상 도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호 씨는 지금 도박에 연루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음란물 그를 적은 혐의로 해갖고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이 약식 예. 명령문 네. 일종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건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포커 고수라는 아이디에서 활동을 했고 글도 올렸고 그러니까 이기고 싶다 리버에 넘김.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 네네.
이기고 싶다 리버에 넘김 두 개의 아이디와 그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 동일성이 확인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약식 판결 결정문은 리버에 넘김이나 이기고 싶다에 주어진 게 아니라 네. 이동호 씨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저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그 여성 신체 훼손과 관련된 네. 부적절한 글은 네. 리버의 넘김이라는 아이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 판결문을 오늘 들고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자기 발언이 허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판결, 그러니까 이 보면은 범죄 일람표라고 예. 이 이제 기소를 하면서 쭉 이제 붙인 게 있는데요. 예, 여기 예. 보면은 가 땡땡이라는 사람하고 나 땡땡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 땡땡은 하나의 아이디, 나 땡땡도 이동호 씨의 또 다른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그래서 예. 가 땡땡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핸드폰에 아이고. 이 안에 있는데 뭐냐면은 돈을 끊임없이 입금한 게 나와요. 이게 이제 700회에 걸쳐서 돈을 입금을 했고 네. 그렇게 한 돈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박 죄가 인정이 된 거고 그다음 범죄 일람표 2가 있습니다. 범죄 일람표 2는 이거는 앞에 돈 입금한 건 가땡땡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나땡땡으로 처리가 된 게 있는데 네. 그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블러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일람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간 게 있거든요. 닉네임으로 처리가 되고 일시는 언제였고 게시 내용이 뭐였느냐가 있는데 이제 저 빼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범죄 일람표를 블러를 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 건의 경우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까지 완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은 징역으로 사건이죠. 치면 징역을 다 살고 나온 예, 거예요. 끝난 출소를 사건이죠. 한 사건이에요. 예, 출소인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 개인 범죄의 기록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 이동호 씨의 이 인격을 침해하는 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적절했기 때문에 네. 이제 처리를 했지만 대신에 계속 이게 뭐 저희가 확인한 발언은 그 문제의 젓가락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4번인가로 네. 있었고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인가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이준석 후보의 대선 토론의 발언은 이준석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니 그리고 오늘 오늘은 아침에도 조승래 바로 수석. 다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성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 네. 나와서 그 발언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거야. 네, 오늘 정확히 워딩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방송에 한 발언은 이준석 후보의 창작물이다. 네. 창작물을 갖고 뜬금없는 질문 던진 거 아니냐. 그 발언은 명백하게 본인 창작물이거나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일 뿐이다. 네. 이준석의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창작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김민석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원장. 예.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이준석 의원 자격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격 박탈하는데 찬성표를 던질 던질 것이다라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유튜브의 발언에서도 인용 발언이다 또는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다. 네.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엮으려고 이렇게 한 거다. 하지만 엮을 수도 없고 실체도 없다. 똑 떨어지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엮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있고 지금 저기 약식 명령, 약식 자꾸 헷갈리네 용어가. 근데 그게 같이 들어 있잖아요. 두 개 혐의가. 맞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네.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 발언, 네. 음란 문어 네. 있는데 간접적으로 이 도박 관련은 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했어요. 자기 네. 아들 맞다라고. 맞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지난번 대선 때도 이 아들의 도박이 문제가 됐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저희가 두 개가 있나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아들이 한 예. 1천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빚을 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을 한 겁니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한 번에 몇십만 원씩 그 사이버 머니를 사서 한 모양인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네. 그 대통령 선거는 앞에 다가왔고 네. 축소시켜야 되니까 네. 뭐 요새 애들 좀 우리 애가 좀 저러다 보니까 뭐 네. 한 게임 포카 뭐 이런 데서 사이버 머니 사가지고 하다 보니 좀 했는데 그거 1,000만 원도 크지만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엄청나게 의미를 축소시켰죠. 자, 축소시켰는데 지금 예. 그 저기 재판 결정문에 보면은 저 정도 액수면 아까 뭐 770회 2억 3천만 원요. 네, 네.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 정도면은 이 판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넣은 돈만 2억 3천만 원이면 네. 한 명이 고스톱 칠 때 2억 3천 가지고 친다. 예. 그러면은 그 도박판의 전체 판돈은 그 100억대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간도 크고 아주 큰 도박판을 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그죠. 이제 저거는 이제 도박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이제 게임을 한 거니까 2억 3천만 원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의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굉장히 축소된 발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이재명 스스로 네. 축소했다, 거짓말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다 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들한테 쏘갔다. 그렇죠. 아들이 거짓말했을 수 있죠. 야, 너 그 도박했다는데 얼마야?라고 하면 아들이 또 속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더라도 예.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면 허위사실 네. 공표죄에 해당되는데. 그렇습니다. 야,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그걸 위해서 본인의 잘못을 숨긴 거는 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서요. 지금 그렇습니까?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내용인데 네. 지금 오늘 그걸해서 지금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네. 허위사실 공표죄로 위반으로 고발을 또 민주당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혐의로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고발이 불가능한 아.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리성, 도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받을 만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실제 하거든요. 범죄나 죄가 형성이 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투표를 앞두고 있는 국민들은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알아야 되죠. 이거 똑같이 지난 대선 앞두고 뭐 줄리 얘기하고 했을 때 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대통령 주변 가족에 관한 네. 정보는 유권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렇죠. 같은 이유로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는 오늘 벌써 사전 투표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사전 투표하러 가시잖아요. 네. 사전 투표하러 갈 때 하나라도 더 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시라는 차원에서도 네.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자막이 나가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젓가락 발언이 이준석의 창작물이다 또는 저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하면은 괜찮나요? 그렇죠. 남자를 대상으로는 그렇게 예. 어떤 젓가락 뭐 이런 거 해도 해서 되나요? 뭐 이렇게 네. 남자는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남녀 불문하고 다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공소장에 나오는 문제일 뿐더러 심지어는 법원에서 지금 확정된 내용입니다. 예. 혐의점이. 왜냐면 벌금까지 다 냈기 때문에 이건 다 확정된 내용인데 저렇게 벌금까지 낸 내용을 갖고 이거를 이준석의 창작물이다. 어떤 부분에서 창작물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성의 붙인 거, 여성을 붙인 거 앞에 여성의 예. 뭐 신체 부위를 붙인 거 갖고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허위 발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런 화법이 이재명 대표 화법이랑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난번에 예. 그 아들 도박 혐의가 나왔을 때도 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먼저 아들의 저 취재진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논란이 되니까 예, 내가 얘기할게요라고 하면서 했는데 커다란 내용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커다란 내용 인정은 했어. 대신에 예. 아주 작은 부분만 인정하면서
커다란 뒤에 있는 다른 얘기를 네. 마치 그 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아.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네. 그때 2021년 조선닷컴 기사에도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본지가 보도한 아들 불법 도박 의혹을 즉각 인정하고 네. 사과했다. 야, 그렇죠. 사과는 했는데 액수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몇십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웬걸? 전체 지금 제가 아까 정말 이게 스크롤을 예. 내리다가 엄청 길었는데 700건이 넘는 거예요. 이재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가지고 2억 3천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엄청 싸게 막았네. 그렇죠. 2억 3천짜리를 네. 에이 1,000만 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뭉개고 가버렸네요. 그렇죠. 이 뭉개기 천재네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화법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지금 여기서도 이런- 말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번에 또 이런 제스처 그 얘기할 때도 이런 제스처 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번에 대선 토론 보니까요. 기분이 나쁘면은 딱 이렇게 고개가 빼딱하게 돌아가고 거짓말이나 허위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 약간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 아 이거 제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만 근데 너무 예. 황당해가지고 예. 예, 지금 이 경우에도 말입니다. 지금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창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백하게 지금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을 지금 창작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창작이냐 물으면 아마 그 댓글에 봐라. 거기 어디 여성의 요도라고 써 있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가정적으로 여성의 요도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갖고 이거 네가 지금 지어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공소장인 그 범죄 일람표 이런 걸 보면은 그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네. 그거에 대해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 근거로 조승래 대변인은 남자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 합니까? 그렇죠. 참 자기들도 아. 말이 안 되는 거를. 네. 오죽 답답하면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네. 페이스북 올렸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직접 네. 수원지방검찰청 네. 사건 번호 뭐 2024년 6월 18일에서 국회 제출용 돼 있는 그 저 공소장을 올려놨습니다. 저 읽어주세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댓글로 패륜적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과 상습 도박 혐의다. 수상하다. 재산은 390만 원인데 공소장에 따르면 도박하려고 입금한 돈만 총 2억 3,200만 원이다. 아기가 안 맞는다. 고가 예식장이 삼청각에서 결혼하는데 총 재산 390만 원과 이것도 미스매치다. 그리고 취업은 또 연고가 없는 양양에서 했다. 대한민국이 서스펜스 스릴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피해서 저건 이제 못 봤네요. 네. 4인 가족인데 3명이 전과자 될 판? 아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네. 지금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국회 제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쪽에 있는 게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방법원에 보낸 공소장의 표지이고요.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게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범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그리고 예. 이미 벌금까지 납부가 완료됐다.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진우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물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를테면은 김혜경 씨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나요? 네, 그렇죠. 네. 저기 법인카드 이용해서 공직선거 접대한 거, 예. 식대 낸 거, 예. 네, 네. 식대 낸 그게 거. 되고. 그 금액이 사실 작기는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거 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법카 부정 사용 재판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열리고 있고. 예. 그거는 그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만 부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두 그러니까 개를 섞어가지고 조명현 씨 법카 무슨 예. 뭐 소고기 초밥 뭐 이런 거 뭐 연어회 뭐 소고기 초밥 능이백숙 네. 이 재판은 따로 열리고 따로 있는 있습니다. 거고 예. 먼저 열린 재판만 이제 저 120만 원이었나요? 10몇만 원이었어요. 아니요. 저 벌금이. 벌금이요. 네. 벌금이 150만 원. 150만 원이었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주진우 의원이 맨 끝에다가 가족 4인 중 3명이 지금 그 말이 전과자 될 판이라고 지금. 아빠, 엄마, 아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어쨌든 약간은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네. 좀 이제
공세성으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그냥 무조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지금 또 사전 투표가 이틀 동안 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틀만 제명한다. 어떻게. 네. 이렇게 지금 제명한다. 국회의원 제명한다. 아 이재명을 제명한다는. 그러니까 제명 아들 이준석을 때문에 제명한다. 이준석이 제명된다 뭐 예. 이런 건가? 예. 근데 지금 이 아들의 이 소득원 문제는 사실은 조금 검증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해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결국 의혹을 제기한 그렇습니다. 미스테리라는 게 2억 3천만 원을 저 시기에 20대 초반의 남성이 직장도 없는데 그렇죠. 2억 3천만 원을 어디서 나서 했을까요? 지금 이 아들은 군대랑 갔다 갔다 왔죠. 왔죠. 예.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양양에 뭐 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뭐 이 취직한 과정을 갖고서도 어느 매체에서 기사를 한번 썼다가 이제 기사가 사라진 적이 기사를 있거든요. 지었죠. 예. 예,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2억 3천만 원을 어디서 물론 돈을 빌렸다가 돈을 따갖고 갚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돈을 네, 그러니까 그 사이버머니 환전한 내역이어서 네. 그 얼마를 땄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돈을 넣었다가 돈을 따갖고 그 사채나 뭐 이런 걸 만약 썼다면 카드 빚을 내거나 해서 썼다면 이거는 이제 빼박 캔트인 도박죄에 해당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 그러면은 이 양반이 그러면은 2억 3천만 원을 빚을 내서 했다가 얼마를 땄냐 는 아직 혹은 잃었냐 예. 아버지 주장대로라면 1천만 원 잃었다 지금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2억 3천만 원을 이렇게 넣어서, 환전을 했지만 2억 2천만 원 정도는 다시 가져왔다. 예. 그러면 한 1천만 원 잃었다가 되네요. 네, 네. 그게 아, 될 진짜. 수가 있는 거고. 그런가?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거네요. 예.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설명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2억 3천만 원 가져온 거는 빚낸 거는 그냥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뭐 내 자식 부끄러움인데 그냥 1천만 원 잃은 것만 얘기를 한 건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중간중간에 그 직업도 없는 사람이 2억 3천만 원을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가 있냐 이런 네. 의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럼 부모가 증여를 해준 거 아니냐라고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 2021년도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신고 때 2020년에 이런 가족의 재산이 증감이 있었다라고 신고한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때 이 아들이 예금 증가가 5,114만 원이었어요. 예금이 갑자기 5,114만이 늘어났고 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가 또 5천만 원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은 부모가 해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이 예금 증가를 예. 했다면 이게 부도덕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 천대에서 당시에 해명을 했어요. 예. 5천만 원이 합법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해준 거다. 이거 증여 신고도 마쳤다. 예. 그리고 5천만 원은 비과세거든요. 아, 5천만 원까지는 그죠. 연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예, 예. 아, 1억까지 아닌가요? 1억까지인가 예. 5천만 원까지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증여 신고를 마쳤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이제 소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 공보물에 나온 장남의 재산이 390만 원 정도이거든요. 이게 자, 이제 재산이 390만 원인 사람이 2억 5천만 원 빼더라도 1억 8천만 원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어떻게 조달을 한 거냐. 그러니까 도박을 못 하니까 돈이 쪼들리네. 도박을 못 하니까 쪼들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적당한 재산이 아, 없는데 10년간 5천만 원이랍니다. 예. 예. 아, 저희가 몰랐네요. 네. 그래서 10년간 이게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모가 만약에 또 증여를 해줬다면 이거는 또 신고하고 세금도 냈어야 하는 대목이네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요. 그 이거 관련해 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의 그 재산 신고가 네. 정확하지 않았다면 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지금 과연 판단을 자기가 내리기는 어렵고 예.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가 된 건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토론회 같은 건 다 끝났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선거운동 기간이 좀 길었다면 네.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네. 텐데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것들 많잖아요. 그 법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너무 국민들한테 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죠. 근데 또 뭐 이렇게 급한 대선판을 누가 만들었냐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구 여당의 네. 구 여당이 잘못했다라는 또 이제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네. 지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몇 개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500만 원 벌금형 나왔다. 예, 그 확정된 거다. 다음에 확정된 거다. 그 다음에 자, 그 많은 그 도박 자금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네. 자, 이게 지금 내가 대통령 그 후보 토론회에서 질문을 한 게 여성 혐오 2차 가해라면 그러면은 그런 끔찍한 말을 한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를 2차 가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러면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범죄는 약한 수준의 범죄만 그럼 지금 공개가 되고 그럼 무슨 오히려 강한 범죄를 저지른 네. 사람은 내용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 공개가 안 되는 거냐. 이건 무슨 모순이냐. 저는 정말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문득 지금 드는 생각인데 뉴스에 그 영화에 보면은 네. 19금 고지, 네. 15세 이상 관람가 이런 고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자들도 답답하거든요. 네. 기사를 쓰고 요즘은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많이 하니까 제목 밑에 뭐 노약자는 기사를 제목만 보세요. 네, 네. 아니면은 뭐 19세 이상만 기사를 풀로딩 맞습니다. 하십시오. 혹시 불쾌하실 수 있는 표현이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네. 라고 예고하면 되잖아요. 네. 좀 그렇게 해서라도 맞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알 권리를 악용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알 권리를 악용하고 기자들은 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들 지금 저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그대로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당시 기사들은 유력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만 네. 사실적 측면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전파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재명 후보나 이런 정치인들은 기자들을 그런 면에서 갖고 놉니다. 야, 내가 요거를 요렇게 얘기하면은 기자들이 요렇게 쓰겠지? 네. 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에서 이준석 아침에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승래 수석 대변인 나와서 여성 혐오 발언은 허위다. 원 댓글은 남자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도 기자들이 그대로 써주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활용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많은 언론인들은 네. 야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정치인들 말하는 그대로 다 써주고 이거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네. 차라리 이런 거를 써주되 반드시 검증을 해서 달아주자. 그거야말로 진실 보도다.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갖고 노는 거라니까요. 언론을. 그래서 좀 언론으로서 약간 좀 기분도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하자고. 느낌이 들죠. 예, 이거 하자고 기자했나? 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네.